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Who's the GOAT?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선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주도 오랜만에 우려를 덜어내고 또 시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지수도 모두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 가져와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지난 월요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나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정 시에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기업들을 볼 때 본업의 사업 컨디션을 보고 이 본업 같은 경우가 주가에 지금처럼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게 4월 10일부터 한 2만 원대 이하에서 이제 43,350원 오늘 신고가가 나타났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신규 매수에 대한 진입을 할 때는 이걸 사서 들고 가는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 이 부분을 열어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열어둘 수 있는 게 왜냐라고 하면 두 가지 사업이 핵심이에요. 가스 터빈 사업과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기기 파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원래 지멘스라는 기업이 가장 강했죠. 독점 형태의 수주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터빈의 국산화를 두산에너빌리티가 해냈고 근데 이거를 국산화를 했다 하더라도 단가나 AS 같은 경우가 가능해야지 수주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방산 사업과 유사하게 이제는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단가 같은 경우가 지멘스 쪽보다는 유리한데 AS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런 강세가 나타났고 하반기로 가서는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가 이제는 본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이런 종목이 거의 신고가 또는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소형 모듈 원전 사업과 관련된 점이 주기기 파트가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수준을 보면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2만 원대부터 시작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4만 원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이 가격대에서는 특히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간밤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급등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나요? 아마 해외 쪽의 수주가 이제는 연속돼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지금처럼 가격 조정은 장중에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추세 흐름을 보면 단기 입평이라고 하죠. 5일 입평 같은 경우를 훼손하지 않고 주가 추이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위로 열고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새 2만 원대 아래에서 이제는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연일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쪽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또 주목할 만할까요? 우리가 반도체주들을 살펴볼 때 핵심은 지금은 디램 낸드 이 구조를 봐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디램 낸드보다는 HBM 쪽 같은 경우가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가는 삼성전자가 이 추이를 보더라도 2025년 초반 이때는 6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2,000원대 구간을 좀 이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강한 요인이 있을 때 지금처럼 연결해서 반등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장 시에 그게 반영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면 빠져 있죠. 그다음에 체크하고 갔던 것처럼 박스권이라고 한번 칭해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 부근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벤트 같은 경우를 최악의 케이스를 예상을 해보고 최상의 케이스를 예상을 해보면 최악의 케이스는 뭐 블랙엘 같은 경우가 뭐 선적의 지연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또 물음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엔비디아는 급락이 나타날 텐데 최근에 그 블랙엘의 선적이 나간 걸 보면 100의 물량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는 나가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는 더 늘 수 있다. 이런 멘트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좀 빠져있는 반도체주들, 뭐 삼성전자도 접근할 수 있겠고, 뭐 HBM 관련된 뭐 DI 이런 종목도 접근할 수 있겠고, 종목들을 좀 열고 지금은 IT 종목을 플레이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 실적 발표의 영향이 뭐 미미할 거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미미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게 실적 자체의 톤은 이미 주가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반영돼 있다라는 표현이 왜냐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박스권 상단 주가 막 58,000원, 6만 원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미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빠질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컨센이다 보니까 되려 뭐 컨퍼런스 콜의 반응이 좋으면 엔비디아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박스권의 하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도보다는 이벤트로도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주가가 저점권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쪽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번에 DI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가 부각이 되는 만큼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까지 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DI는 어떤 점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까 반도체 수요를 얘기를 할 때 최근의 핵심은 HBM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HBM3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살짝 실적에 대한 부재들이 반도체주들의 존재를 했는데 반도체의 레거드의 고정가 가격을 보면 지금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나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감산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레거드 반도체 쪽의 하나의 포인트고 HBM 관련된 부분은 이벤트적인 측면이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점에서 연결해서 존재를 하는데 DI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 박스권 상단 하단에서 오늘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종목에 대한 반응, 뭐 DI는 이제 HBM3E 관련된 뭐 자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뭐 엔비디아의 이벤트를 두고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만 오늘 주가가 보면 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 한 15,000원대 초반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벤트를 두고 접근해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7%대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DI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5,000대 초반까지 내려올 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으로는 SM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엔터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었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엔터 쪽인데 또 SM은 오늘 개별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거든요. 이 SM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엔터주 중에서 가장 강한 게 YG 엔터 1분기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주가는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헬스엔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후에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를 매도를 한 거죠. 블록딜 형태의 매도를 했는데 이게 텐센트에서 가지고 간 그런 구조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선에 대한 전국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약간 친중 형태의 후보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알령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중국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엔터주 같은 경우가 좋아지는 게 맞는데 그 속에서 그러면 지분이 연결된 기업 같은 경우를 찾는 것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오늘 신고가가 났다가 이렇게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추후에 뭐 대선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신중의 비즈니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SM 같은 경우를 포트에 편입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 이름을 보면 뭐 추세를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격이라고 하죠. 뭐 3월 정도의 주가 수준을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주가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주가가 지금은 올라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가 그 60일 이평과 주가의 이격 같은 경우가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횡보세가 있으면서 60일 이평의 이격을 좁히고 다시 주가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은 우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격이 좁히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기술적인 포인트. 그 다음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과 뭐 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할 때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주목하면서 SM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사님의 추천주까지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종목으로는 우진엔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대장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접근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이런 면에서 또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우진엔텍? 이게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가 나오는 이 구간 속에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주가는 답보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지금의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소형모듈 원전이다 보니까 그런데 소형모듈 원전 쪽에서 미국의 수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계측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주가 나갈 수 있어요.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계측기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소형모듈 원전, 그 다음에 원전의 하나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소형모듈 원전 향의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둬요. 그러면 실제 공시가 나타났어요. 주가가 막 5만 원대 올라가 있는데 공시가 나오면 약간 세론 현상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한 10,000 원대 정도까지 주가는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는 하락해 있다 보니까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둬요. 다만 이게 오늘 장중에 주가가 고점을 이렇게 찍고 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제시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2,650원 이하 이 정도 가격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한 21,500원대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목표가는 위로 좀 열어둘 수 있어요. 한 28,000원 선 정도. 이건 소형모듈 원전의 초기 수주가 계측기 쪽에서 우진엔텍에 나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승 여력 정도를 대입을 했어요. 손절가는 18,000원인데 이 18,000원이라는 손절가는 이제 추세가 깨지는 가격. 그렇다 보니까 18,000원을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우진엔텍에 대해서도 매수가 21,500원,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18,000원까지 또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특징주와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스더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우진엔텍입니다.